안녕하세요. 안성 법계사하고요. 즐거운 공양간입니다. 오늘 점심 공양을 즐겁게 하려고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을 같이 드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히 색다를 건 없고요. 누룽지탕이라고 하는데 중국 음식의 한 재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중국 요리점에서 중화 요리점에서들 많이들 드시는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해물이 들어가는 것만 빼면 해물이나 마늘이나 뭐 이런 것만 빼면 채식 사찰 음식으로도 충분히 영양도 있고 또 낯설지 않고 또 이렇게 겨울날 따뜻한 국물과 더불어서 따뜻하게 식사 공양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누룽지탕은 찹쌀 누룽지인데 이것은 일반 누룽지를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누룽지를 해놓으면 정말 그 누룽지 끓여놓은 것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찹쌀 누룽지를 사서 하는 게 좋은데요. 요만한 가격 하나에 요즘 이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재료를 파는 곳도 많고 마트에도 그 외국 음식들 많아서 그쪽 재료에 팝니다. 뭐 요만한 거 한 상자에 2,500원인가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거 찹쌀 누룽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로는 뭐 여러 가지 들어가면 되는데요. 부재료로는 맛이 탕수 소스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탕수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거고, 이것은 조금 부드러운 맛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재료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목이버섯하고, 죽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죽순은 제가 썰어놓은 것들도 있는데, 오늘 이게 통죽순인데요. 중국산인데 국내산이 있으면 그걸 해도 좋지만 국내산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전라도 지방에서 딱 5월달, 6월달에 채취한 거가 아니면 만나기 어려우니까 편하게 지금 중국산인데요. 그래서 죽순을 편을 칩니다. 죽순은 이렇게 빈 모양처럼 구멍이 난 게 죽순의 매력이라서요. 이것을 살려서 이렇게 썰어주는 게 식감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좀 죽순이 들어간 표가 납니다. 이것은 비교적 지금 깨끗한데 이게 많이 있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얗게 막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철분 성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먹어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보기에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좀 씻어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많이 들어있지 않은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전라도 쪽에서 난 죽순을, 제철 죽순을 잘 손질을 해서 냉동해 놨던 걸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지는 못한데 편안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재료를 편안하게 쉽게 구입을 했습니다. 죽순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 야채로는 청경채가 좀 특별한 향이 나지 않으면서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음식에 가장 어울리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모기버섯인데 이것은 불려서 바락바락 씻어놨습니다. 근데 이 모기는 지금 별나게 작아요. 그러니까 꼭 요즘 우리 마트에서 보면 새송이 버섯이 있고 아주 작은 새송이를 총알 새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토마토가 요만한데 방울토마토가 요만한 것처럼 지금 이게 아주 작은 방울모기 같이 이렇게 작은 모기입니다. 콩알처럼. 그래서 썰지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작은 모기 있는 것을 준비했고요. 이것은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좀 화사한 느낌이 나라고 제가 파프리카를 네모난 부분은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냉동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소스에 몇 개만 넣으면 훨씬 화사함을 더 해주죠. 그래서 세 가지 삼색 파프리카, 노랑, 주황, 빨강 세 가지 파프리카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파란색 얼굴은 색깔 담당이고요. 이 두 가지는 식감 담당입니다. 중국 음식다운 식감을 주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 때 끝에 이제 국물이 은은하도록 이렇게 녹말가루를 넣잖아요. 이것은 보통 이제 녹말가루 제가 지금 2스푼에다가 물 3배 정도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음식을 부으면서 농도를 맞추면 되죠. 제가 비교적 과감하고 용감하지만 그 부분은 너무 용감하면 좀 곤란해요. 뻑뻑해지면. 그래서 3배 정도로 맞춰놓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룽지만 튀기면 됩니다. 튀기고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얹어서 부어서 끓여 먹는 건데요. 기름을 빨리 달궈지도록,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 달궈지도록 이쪽에 올려놓고 먼저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소스팬은 팬에다가 식용 참기름을 할까? 네. 식용유로 해도 되지만 오늘은 잘 안 보여서 그냥 우선 참기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볶아주면 돼요. 올라가면 이제 이게 뭐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사찰 음식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식재료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오래 볶아야 되는 거. 식재가 재질이 단단하거나 그 다음에 섬유질이 치밀한 것들은 좀 미리 볶아줘도 되고 또 으스러지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먼저 볶아주면 되죠. 목이버섯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죠. 표고버섯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모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넣고 볶고. 이 크고 이렇게 먹기를 하면 엄청 멋있게 보이는데 작은 스토브라서 하긴 어려워요. 이렇게 먹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스님이 요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는 제 맛간장이에요. 제 맛간장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을 빨리 뚝딱뚝딱 하는 스타일이라서 전부 웬만한 간을 여기다 맞춰놓고 모자라는 건 나중에 소금을 더 넣거나 뭐 다른 걸 더 넣어요. 저는 지금 진간장, 집간장, 맛술 세 가지를 섞은 거예요. 비율은 거의 1:1이라고 하는데 제가 재지도 않고 대강서만 섞었어요. 그리고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제가 이걸 쓰는 일이 사찰이라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채식용 굴소스가 따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나기가 어렵고 이건 그냥 일반 굴소스입니다. 이 누룽지탕에는 그래도 이게 한 수저가 들어가야 누룽지탕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굴소스는 한 수저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끝에 이제 이 재료들도 사실은 이미 통조림이고 버섯이고 그래서 익고 안 익고에 큰 문제가 있는 재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편한 재료들이에요. 이제 이 야채들도 색깔 담당으로 넣고 한 거라서 익는 온도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끓었으면 국물을 조금 넣습니다. 국물이 할랑할랑해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 누룽지탕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누룽지탕은 국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거의 찌개처럼 퍼먹는 그런 양식이에요. 중국의 누룽지탕은 거의 소스처럼 탕수육 소스처럼 그렇게 넣는데 우리 취향들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아까 그 녹말 타는 거 있죠? 물 3배 정도로 녹말을 타는 것을 조금씩 넣고 봅니다. 너무 묵지 않게, 너무 뻑뻑하지 않게. 제가 되게 터프하지만 이거 할 때만은 조금 조심을 합니다. 끓으면서 덜 보면 되는데 딱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때 간을 보고 간이 안 맞으면 소금 간을 조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스님 간 좀 그래요? 국물을 조금 더 부어도 될 것 같다. 예. 조금 싱거워요? 아니요. 안 딱 싱거워요? 맞아요. 예. 딱 맞아요? 예. 제 입에는 딱 스님 입에 딱 맞으면 오케이. 물을 제가 조금 더 붓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부었으니까 소스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제가 볼 때 농도도 맞아요. 약간 묽은 듯한데 이게 이제 오늘은 찌개처럼 국처럼 정말로 누룽지 탕처럼 먹을 거니까 약간 묽은 듯합니다만 잘 됐고요. 누룽지 탕이니까 주인공인 누룽지를 튀깁니다. 그냥 하얗게 올라와서 약간 노르스름하게 튀겨지면 이것도 다 밥이 된 찰밥이 된 거를 말려놓아서 압축해서 누룽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름에만 익으면 이제 바삭바삭해지는 거죠. 식감이 연해지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부드러운 소스를 붓기 때문에 부어서 이제 이 밥알이 튀겨진 밥알이 소스의 국물을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 씹히는 느낌도 있고 그게 이제 누룽지탕의 가장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제 주 식감인데요. 이 정도 되긴 할 때 조금만 더 살짝 노른빛이 날 때까지 튀겨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닭은 좀 빠글빠글 끓는 맛에 먹는 게 좋아서요. 여기다가 달궈놓은 아직 좀 덜 달궈졌을 텐데 달궈놓은 그릇에다가 튀겨놓은 누룽지를 넣고 막 튀긴 거에다가 달궈진 그릇에다가 아주 뜨거운 소스를 부으면 싹 스며드는 소리가 멋진데요. 그런 소리까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네요. 네. 지금 스며드는 소리가 싹 나죠. 색깔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파란색만 많이 보이네. 예쁜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네, 이 색깔에 식감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누룽지탕을 완성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누룽지라고 하는 이 찹쌀 누룽지만 구입을 하시면 되고 한번 따뜻한 날에 가족들이 드셔도 좋고 저는 오늘 손님이 오셔서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법계사의 즐거운 공양간입니다.